안녕하세요. 이용환 문학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이기대 해변가입니다. 천혜의 경관을 보면서 실시하는 낭송수필 점점 분위기가 익어갑니다. 그럼 5분의 낭송 연기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순서는 수요 오전밤 배병태님입니다. 김순경님의 억새꽃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자, 김순경 선생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억새꽃 김순경. 거친 산등성이의 털을 잡았다. 물 한 방울 구경하기 힘든 척박한 자리에 몸을 털었다. 억새는 햇볕만 잘 들면 울산에도 뿌리를 내린다. 봄이 오면 푸른 잎을 내밀고 가을이 되면 학의 깃털이 되어 나가간다. 억새는 날때같이 서걱거린다. 비슷한 소리를 내지만 억새는 억새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는 가장과 같이 꺾이지 않는다. 기름진 땅에서 밀려나도 제 영역을 억세게 지킨다. 죽어서도 마른 줄기를 꼿꼿하게 세워 새싹이 돋을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 유년 시절 동네 할머니들을 따라 소모기로 다녔다. 멀리 바다가 보이는 높은 산에는 작은 분지가 있었다. 늙은 감나무 두 그루와 썩은 볼배나무가 예전엔 집터임을 알려주었다. 지금은 억새가 빼고 기진을 치고 풀벌레가 우는 분지가 되었다. 할머니들을 위한 뜰이었다. 할머니들은 억새밭에 말없이 앉아있곤 했다. 억새같이 살아온 인생 한 철이 백합꽃 같다고 생각하셨을까? 어릴 때 우리 집 아래채는 억새로 이형을 엮었다. 억새잎이 마르기 전에 이형을 엮어야 모양이 잘 잡힌다. 깡마른 줄기는 볏짚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질기다. 볏짚은 한 해도 버티지 못하고 비가 세지만 억새 지붕은 최소 10년이 지나도 썩지 않았다. 억새꽃을 보면 어머니의 흰머리가 떠오른다. 자식을 위한 사랑과 희생의 표상이었다. 한 해 또 한 해 억새가 새잎을 기다리듯 어머니는 자식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하얀 꽃씨를 날려보낸다. 그 어머니가 긴 밤을 하얗게 지새운다. 수도자같이 밤낮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찬서리가 쌓이고 개구리가 겨울잠에 들어가도 꼿꼿하기만 하다. 억새도 마지막 시합마저 떠나보낸다. 꽃씨를 날려보내는 대궁도 자식을 지키며 살아온 강인한 모족도 억새야 했다. 어떤 생명이든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한다. 살기 좋은 곳에다 자신만의 유전자를 퍼뜨린다.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봄날 푸른 산이 어느새 은빛 물결이 되어 출렁인다. 강물이 석양에 붉게 물들면 억새꽃 물결도 샘물이 되어 일렁인다. 은하수를 바라보며 꿈을 키워가던 억새도 하얀 서리가 내리자 복귀 끄는 노인처럼 대가를 풀어 헤친다. 그때 꽃씨를 털어낸다. 해마다 바람결에 날리는 꽃씨는 억새의 마지막 유언이다. 땅을 지키라는 유언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머지않아 억새가 날리는 곳에 가시면
요 억새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순서는 수요 오전반의 이영희 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선생님, 오늘 뭘 낭송하시죠? 어부의 유택 낭송합니다. 아, 어부의 유택. 누구 작품이죠? 이치훈 선생님. 아, 이지훈 선생님. 오늘 멋지게 낭송해 주세요. 아우, 오늘 멋집니다. 네. 이치훈님의 어부의 유택. 자, 듣겠습니다. 어부의 유택. 이치훈. 집은 생명과 영혼의 공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집이 생명이라니, 죽은 사람에게는 영혼.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유택을 준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이 놓을 자리를 마련하거나, 자신이 놓을 칸을 짜거나 놓을 자리를 미리 중점하려면 삶에 대한 애착을 얼마나 내려놔야 가능할까? 아버지는 생전에 유택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다. 동백나무 지팡 위에 의지하고 섬 곳곳을 다녔다. 소리도는 바위 두성이어서 묘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유택을 선택하는 조건은 까다롭지 않았다. 집마당을 볼 수 있고 포구에 용골만 남은 어선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섬에서는 남정네가 없으면 안 사람이 가정을 꾸려야 한다. 벼랑밭 거름을 내어 농사 짓는 일, 추수한 보리단을 이고 벼랑길을 오르내리는 일, 자갈밭을 갈아 눕히는 일 등 아내가 하는 일을 저승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호리병 포구, 갯벌 깊숙이 박혀있는 폐선도 봐야 한다. 오진 파도를 헤쳐나간 용골과 뼈대는 당신의 등골이고 갈비뼈다. 그 어선은 가족의 생계를 지켜준 무적 용사가 아닌가. 그래서 노수구는 어선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을 찾은 것이다. 아버지는 발을 절뚝이면서 기타를 다듬었다. 돌담을 쌓고 박힌 돌을 파내고 칡넝쿨 잔뿌리까지 걷어냈다. 산도덕을 심고 주황색 원뿌리를 태우고 어린 동백나무도 심었다.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며 정원처럼 다듬고 갖고 왔다. 노수부 아버지는 70평생 동안 바다를 자궁이라 생각했다. 소장 절제 수술을 받은 후 폐혈증 증세로 회생할 가망이 없어져도 퇴연했다. 마지막 숨도 스스로 거두셨다. 어부답게 살고 어부답게 하셨다.
아버지의 장례식날 파도는 노수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하얀 상복을 입었다. 꽃상녀를 맨 젊은 뱃사람들도 노수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버지가 자주 찾던 호리병 포구를 돌면서 망자가 누워있는 관을 메고 덩실덩실 춤었죠. 갈매기들은 합창을 하고 태풍은 상해에 달린 종이 봉황을 하늘로 날렸다. 갯벌도 감추었던 비린내를 한껏 품어냈다. 망자가 누워있는 관은 한쪽 배가 되어 푸른 파도를 타고 넘고 넘었다. 노수부의 꽃상녀가 유택으로 가는 날엔 엄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들 역시 슬퍼하지 않았다. 집마당이 훤히 들어오고 바다를 누볐던 어선을 볼 수 있는 그만한 유택은 다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오늘 이곳 바닷가에 너무도 잘 어울리는 낭송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기 그 바닷가 어느 한 모퉁이에 어느 어구의 유택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5번째로 오려만의 최금숙님을 모셔서 조인혜님의 파란 손수건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파란 손수건 조인혜. 새벽길 첫 지하철에 올랐다. 첫 차의 객차는 썰렁하기만 하다. 서너 명의 승객들은 팔을 끼고 눈을 감고 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실눈을 떴다. 몸집이 작은 노인이 차 안에 버려진 신문지 등을 가방에 담고 있었다. 전철 안에도 폐지를 줍는 분이 계시구나 하고 다시 눈을 감으려는 순간 얼굴이 낯익었다. 선생님 하고 외칠 뻔했다. 70년대 우리들은 송충이 찾기를 했다. 중학교를 입학한 나는 아직 친구가 없어 혼자 송충이를 찾고 있었다. 그때 남학생들이 좁은 길 따라 핀 창꽃을 밟고 지나갔다. 여린 창꽃잎이 가지채 떨어져 주워 모았다. 한 움큼의 꽃다발이 되었다. 분홍 꽃잎을 몇 개 따서 입에 넣었다. 그 순간 뺨이 화끈거렸다. 난생 처음 뺨을 맞은 것이다. 손자국이 박힌 빨개진 보리로 흘러내린 눈물이 꽃잎 위로 떨어졌다. 나무를 꺾었다는 영어 선생님의 꾸지람을 들었다. 그때 파란 손수건을 건네며 내 어깨를 다듬어 주신 분이 계셨다. 그거 선생님이셨다. 자초지정을 물어봐 주시더니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을 대신하여 사과까지 했다. 그날부터 내 가슴 속에 산꽃처럼 그분이 들어왔다. 파란 손수건도 함께 있었다. 그분은 중학교 2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되었다. 좋은 책을 읽게 하고 글짓기에 대해도 나를 보내주셨다.
언젠가부터 아버지의 방에 선생님이 대신 들어와 계셨고 무엇보다 평생 못할 문학을 만나게 해 주셨다. 하우스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위해 밭일을 도와주어야 했다. 한 번은 공부할 기회를 주십사고 부탁하기 위해 선생님이 농까지 오셨다. 그런 선생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국어 공부는 더 열심히 했다. 그림방석처럼 부드러운 그분의 손으로 건네받은 책은 밤새워 읽었다. 졸업 후 그 선생님을 초겨울의 새벽 첫차에서 보았다. 분필을 쥔 가느다란 손은 핏줄과 뼈마디만 부드러워졌고 피부는 시려 보였다. 왈칵 나오려던 눈물을 애써 참았다. 이 일을 어떡하나, 인사를 드려야 하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두 눈을 꼭 감고 말았다. 잠시 후 눈을 떴을 때 굽은 뒷모습만 보였다. 재수로 장갑을 벗은 손등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산꽃 피던 여느 봄날처럼 나는 선생님의 파란 손수건이 되지 못했다. 무심히 달리는 전철 안에서 그만 내리력을 잃고 말았다. 파란 손수건을 듣는 그 사이에 가슴 속에 참꽃 같은 그 한 분이 살아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감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 순서로 시 한 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전반 원지연 님이 나경심 님의 새벽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새벽, 나경심. 새벽은 마땅한 수평선과 안개 속에서 소리 없는 발수림으로 찾아 백고동 소리에 놀란 하늘이 수줍게 문을 열고 빨갛게 성장한 태양이 여명을 불러리 세워 얼굴을 내밀며 신선한 새벽은 까만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세상의 초대에 접근을 한다. 밤새도록 출렁이던 고송방가와 비틀거림도 새벽의 여운에 놀라 개처럼 몸을 숨기고 하늘빛같이 싱싱한 생선은 더욱 파닥거리고 어제의 배와 오염된 공기는 새벽에 쫓겨 다리 밑으로 몸을 숨긴다. 집집마다 빗질한 자국과 같이 상쾌한 새벽은 하루의 일상을 따라 활기에 찬 영혼이 시작된다. 오늘도 충만한 삶, 오늘도 후회 없는 삶이기를. 엊그제 여기 한 6시 30분 새벽에 왔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선생님들도 한번 시간 내셔서 와주시고, 7번째로 수요 오전반에 정우정님을 모셔서 우리 정우정 선생님, 앞으로도 정, 뒤로도 정. 네. 오늘 뭘 하시나요? 오늘요 원지연 선생님의 그 길에 뻐꾸기가 울었다 낭송해요. 그렇습니다. 네. 수필이겠죠? 네네. 시가 아니고. 네. 멋지게 낭송해 주세요. 네. 오늘 파도 소리도 들리고 정말로 좋네요, 분위기가. 원지연님의 그 길에 뻐꾸기가 울었다.
네, 듣겠습니다. 그 길에 뻐꾸기가 울었다. 원지헌. 오래되지는 금계국 세상이다. 눈길 닿는 데마다 노란꽃 무리들이 솜사탕 같은 바람을 탄다. 우리는 망망한 꽃천지에 예고 없이 찾아든 진입자들이다. 길은 금계국 평원 가운데로 뻗어 있다. 홀로 남은 그녀는 사방의 단단한 고요 속으로 작은 짐승이 되어 살그머니 숨어들었다. 그녀가 앉은 곳에 걸어온 길과 가지 못한 길이 맞닿아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들판을 점령한 꽃들의 춤사위가 황홀하다. 무의 자연 속에서 눈 감고 눈 뜨던 한 송이 들꽃이를 바랐다. 장걱정 보따리는 어두운 길목에 던져버렸으니 애쓸 일도 없고 고단할 일도 없는 몸이다. 빈 몸과 빈 마음이 온전한 자유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한다. 주저앉는 몸뚱이를 받아준 마른 땅과 청정한 햇빛과 최상의 공기에 감격한다. 일렁이는 꽃들의 자태가 불현듯 눈물겹다. 어린 복숭아나무 그림자를 따라 몸을 들었다. 흑갈색 벌레 한 마리가 제 그림자를 밟으며 고물고물 기어간다. 5월 하순의 태양열로 후끈 달아오른 길을 작정하고 직진한다. 옳다. 생은 본 뒤 고통으로 설계된 기나긴 여정이다. 온유월 약볕 아래에서도 살아있는 저 존귀한 존재. 먼 데서 뻐꾸기가 한낮의 정막을 비집고 울고 있다. 삶의 막바지에 남아있는 날들은 얼마나 될까? 꿋꿋이 가야 할 딸은 더더욱 허투루 쓸 날이 하루도 없다는 걸 절감한다. 어쩌다 찾아온 선물 같은 하루가 있어 바람 잘 날 넘는 일상에 힘을 보탠다. 새봄이 오면 다시 오리라 다짐하며 무릎을 세운다. 내 몸을 숨겨준 노란꽃 금계국도 꼬물대던 흑갈색 벌레도 물결 같은 파동으로 물든 뻐꾸기도 사라진다. 안녕 금계국 초원이여. 뻐꾸기를 사랑한 오래되지요. 안녕 또 하루치 나의 봄날이 속절없이 이울고 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